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회의장 안 교사진과 학부모, 영양교사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홀로 한국인 학부모인 그녀는 얼굴이 화끈해지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요. 영양 전문가와 전문 가이드라인까지 나오는 혼란한 이야기 속에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이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예요. 한국에서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다 남편의 일 때문에 미국의 한 작은 도시로 왔어요. 지금은 부엌이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지만 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제 딸 하영이가 새로운 미국 학교에 첫 등교하는 날이거든요. 마음이 걱정으로 복잡했어요. 엄마, 다른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 줄까요? 하영이가 백팩끈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하영이의 작은 손가락이 백팩끈을 꼼지락거렸고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하영이의 옷깃을 펴주며 제 불안함을 감추려 애써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당연하지, 우리 하영이. 너는 똑똑하고 친절하고 용감하잖니.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마음이 아파왔어요. 한국에서 이 작은 미국 마을로 이사 온 것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어요. 여기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넓은 거리, 큰 슈퍼마켓, 낯선 냄새들, 그리고 특히 음식이요. 제 남편 마이클이 새 직장 때문에 3개월 전 저희를 여기로 데려왔는데 그는 금세 적응하는 것 같았지만 하영이와 저는 아직 길을 찾고 있었어요. 오늘 학교 점심은 뭐예요? 하영이가 냉장고에 붙어있던 한국 국기 모양 자석으로 고정한 메뉴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 자석은 고향을 떠올리게 해주는 작은 기념품이었어요. 저는 낯선 메뉴를 바라보았어요. 피자, 핫도그, 감자튀김, 초콜릿 우유. 한국에서 하영이에게 준비해주던 한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건 미국 음식이란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영이의 얼굴에 살짝 실망감이 스며들었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집 음식이 그리워요. 저는 하영이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알아, 우리 아가. 엄마도 그립단다. 그러던 중 마이클이 정장 차림으로 내려오더니 우리 둘에게 볼에 입맞춤을 해주며 인사했어요. 내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 준비됐어요? 준비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라고 제가 대답하며 하영이의 빈 물병을 가방에 넣었어요. 간식은 넣지 않았는데 미국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 무엇을 가져가는지 잘 몰랐거든요. 학교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차 창문 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가 있는 큰 집들, 쇼핑몰들, 넓은 고속도로들. 서울의 분주한 동네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어요. 초등학교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입구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영이와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머리 색깔도 눈 모양도 모두 달랐거든요. 제 딸은 제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라고 저는 하영이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어요. 그냥 내 자신 그대로 있어도 돼. 하영이를 교실에 데려다주고 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이사 온 후 아직 풀지 못한 박스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하나하나 포장을 풀 때마다 제 가슴은 향수에 젖어 아팠어요. 하영이를 픽업할 시간이 되자 저는 학교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하영이가 웃으며 올까요? 아니면 울며 올까요? 친구를 사귀었을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혼자 보냈을까요? 마침내 피곤하지만 슬프지 않은 표정으로 하영이가 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어땠니? 라고 차에 올라탄 하영이에게 묻자 하영이는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어요. 다른 느낌이었어요. 라고 하영이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친절하셨어요. 선생님 성함은 스미스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국에 대해 반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멋지구나. 그럼 점심은 어땠니? 라고 물었어요. 하영이의 얼굴이 즉시 변했어요. 좋지 않았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피자가 너무 기름졌고 우유 맛이 이상했어요. 집에서 먹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에 희망을 담으며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대신에 내일 한국식 점심 싸줘도 될까요? 제발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한국 음식이 하영이를 너무 눈에 띄게 할까요? 다른 아이들이 놀릴까 걱정되었어요. 미국에서는 모두가 다들 비슷하게 어울리려고 하는 걸 눈치챘거든요. 하지만 하영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저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 도시락을 싸줄게 라고 말했어요. 내일은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줄게. 고향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걸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무엇을 만들지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하영이가 항상 좋아했던 알록달록한 김밥 같은 걸요. 그것이 저희 문화의 한 조각을 하영이에게 전해주는 방법이 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작은 맛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날 밤 하영이가 잠들고 나서 저는 아직도 뻣뻣하게 느껴지는 새 소파에 마이클과 함께 앉았어요. 내일 하영이에게 한식으로 점심을 싸줄 거예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학교 음식은 별로였거든요. 마이클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은 맞을까요? 그러면 하영이가 너무 눈에 띄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요. 하영이는 조금 눈에 띌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쩌면 그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남들과 똑같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결심과 함께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미국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김밥을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알람 시계가 오전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집은 조용했고 마이클이나 하영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부엌으로 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미국 학교에서 하영이에게 처음으로 한국식 점심을 싸주려고 했거든요. 먼저 저는 쌀을 준비하고 시금치, 당근, 단무지, 계란, 그리고 김이요. 익숙한 향기가 제 기억 속 어머니의 서울 부엌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그곳에서 어머니께서 완벽한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부엌에는 맛있는 향기가 가득 퍼졌어요. 저는 반찬으로 불고기와 계란말이도 준비했어요. 하영이의 점심이 만족스럽길 바라며 온전한 한국식 한 끼를 준비했어요. 이 향기 뭐예요? 마이클이 파자마 차림으로 나타나며 물었어요. 잠에서 막 깨어난 탓에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음식들을 보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정말 바쁘게 움직였네요. 하영이 점심을 싸고 있어요. 라고 저는 김밥을 조심스럽게 썰며 말했어요. 마이클은 제 허리 뒤로 다가와 안아주며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조금 걱정되네요. 다른 아이들이 하영이를 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달라진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진짜 모습을 나누는 거니까요. 저는 마음을 굳건히 다지며 말했어요. 마이클은 제 뺨에 입맞춤을 해주며 그렇겠죠. 그리고 정말 맛있어 보여요. 라고 했어요. 아침 식사 때 하영이가 내려오자 그녀는 제가 준비한 도시락을 보고 감탄했어요. 엄마, 정말 멋져 보여요. 하영이의 눈이 반짝이며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정말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그녀의 기쁨이 제 모든 의심을 씻어주었어요. 이 결정이 옳았음을 저는 확신했어요. 학교로 가는 길, 하영이는 소중한 보물을 담은 듯 도시락을 무릎 위에 조심스레 안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다 같이 먹어보고 싶어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아마도 그럴 거야 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한국과 음식 전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렴. 하영이가 도시락을 꽉 쥐고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여 벅찼어요. 미국 아이들이 우리 한국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호기심을 보일지 아니면 혹평할지 걱정되었어요. 하루 종일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지만 집안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 하영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되었어요. 차 밖에서 하영이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얼굴에는 커다란 미소가 가득했고 문도 닫기 전에 차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엄마. 모두가 엄마 김밥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영이는 좌석에서 깡충깡충 뛰며 외쳤어요. 다들 한번 먹어보고 싶어 했고 스미스 선생님께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믿어지세요? 이제 저를 김밥 소녀라고 부른대요. 안도의 감정이 저를 감쌌어요. 정말
모두가 좋아했니? 네, 정말 좋아했어요. 엠마는 지금까지 본 점심 중 제일 멋졌다고 했고, 타일러는 초콜릿 푸딩 한 조각을 김밥 한 조각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심지어 스미스 선생님도 조금 맛보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영이는 점심시간에 반 친구들이 모여들어 한국과 제가 준비한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음식에 대해 질문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미국으로 이사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소속감을 조금이나마 느꼈어요. 음식이 우리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한국 민요를 흥얼거렸어요. 내일은 또 다른 김밥을 만들 거예요. 아마 하영이가 나눠 먹을 만큼 충분히 만들지도 몰라요. 하영이의 멋진 점심 도시락 소식이 학교에 금세 퍼졌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양한 버전의 김밥과 다른 한국 요리들을 준비했어요. 가끔은 참치나 김치를 넣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잡채를 반찬으로 곁들이기도 했어요. 하영이는 도시락통이 텅 비어 돌아오며 반 친구들이 점심 도시락 한 조각을 달라고 애원한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어느 오후 하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엠마 어머님이 엄마 김밥 레시피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제이크는 아버님이 김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저는 가슴 한켠에서 자부심이 피어올랐어요. 우리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김밥 도시락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하영이는 친구들이 자신이 만든 김밥을 시도해보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전화로 보여주었는데 어떤 것은 제대로 된 김밥보다는 브리또처럼 보였지만 그 노력 자체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점심 트렌드를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영이의 특별한 점심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한 지 약 3주 후 학교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 이메일에는 점심 식단 운영 및 영양 지침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속이 꽉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하영이가 잠든 후 마이클과 함께 소파에 앉아 제 휴대폰 화면을 보이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고 물었어요. 마이클은 메시지를 읽으며 찡그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누군가 한국 점심 도시락에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다음 날 하영이가 기분이 처진 얼굴로 집에 돌아오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영양 담당이신 존슨 선생님이 우리 식탁에 오셨어요. 도시락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 클립보드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적으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어?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차분하게 물었어요. 재료가 뭐뭐 있는지, 날 생선이 들어있는지 물으셨어요. 그리고 식품 안전 규정에 관한 말씀도 하셨어요. 하영이는 입술이 살짝 떨리며 덧붙였어요. 엄마,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하영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 아가. 내가 잘못한 건 전혀 없어. 엄마가 약속할게. 그날 같은 날, 하영이는 학부모회 회장인 엘리자베스 클라크 선생님의 쪽지를 가져왔어요. 쪽지에는 비표준 도시락에 관한 우려와 함께 집에서 싸는 도시락은 미국의 영양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쪽지를 마이클에게 보여주자 그는 얼굴이 화들짝 달아올라 말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김밥에는 건강에 나쁜 게 없어요. 야채, 단백질, 밥이 있어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사잖아요. 저는 상처받은 마음과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왜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이들은 모두 좋아하는데 하영이는 행복해해요. 우리 문화를 나누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이클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를 수 있는 게 무섭기도 해요. 익숙한 것에만 머무르고 싶어 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슈퍼마켓에 갔는데 한국 재료 앞에서 망설이게 되었어요. 이 도시락을 만드는 걸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면 하영이를 위해 미국식 도시락을 싸주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저는 하영이가 김밥 소녀라고 자랑스러워했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 기쁨을 어떻게 앗아갈 수 있을까요? 슈퍼마켓을 나가던 중 하영이의 선생님 제니퍼 스미스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김 선생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영이의 도시락이 우리 반에 얼마나 멋진 영향을 주었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하영이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놀라며 정말요? 그런데 저한테는 점심 식단 운영에 관한 회의 통지가 왔는데요. 라고 답했어요. 스미스 선생님의 미소는 살짝 사그라졌어요. 네, 들었어요. 우리 영양사 브라이언 존슨 선생님은 아주 전통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클라크 선생님께서도 우려를 표하셨대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하영이 덕분에 자녀들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헤어지면서 스미스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회의는 내일 오후에 있어요. 저도 참석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하영이가 내일 도시락 재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다가왔어요. 엄마, 아직도 김밥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영이가 당근을 써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하영아, 너는 김밥 괜찮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영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저는 우리 음식이 자랑스러워요. 존슨 선생님이 이해 못하신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입장을 굽히지 마렴. 음식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란다. 그 무엇도 너에게서 그걸 앗아갈 순 없단다. 전화를 끊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회의에 꼭 참석해서 우리 문화음식 전통을 지키고 하영이가 학교에 김밥을 가져갈 권리를 적극 변호할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유산을 침묵시키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학교 회의실에 도착해서 저는 뒤쪽 자리에 살며시 앉았어요. 이미 약 30명의 학부모님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가지런히 앉아 계셨어요. 저는 조금 떨렸어요. 회의실은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가득했고 몇몇 분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저에게 보내는 것 같았어요. 엘리자베스 클라크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두드리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특별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녀께서 격식 있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최근 우리 학교 점심 식단에 몇 가지 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제 볼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혼란이라니요? 이게 하영이 김밥에 대해 그렇게 부르는 건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라고 말씀을 이으셨어요. 웨스트필드 초등학교는 항상 연방 가이드라인에 맞춘 영양과 균형 잡힌 미국식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집에서 싸오는 도시락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브라이언 존슨 선생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식단 계획은 영양 전문가들에 의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어요. 외부 음식이 들어오면 혼란과 잠재적인 식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자 가장자리를 꽉 쥐었어요. 외부 음식이라니요? 마치 한국 음식이 위험하거나 이상한 것처럼 말이에요. 엘리자베스 선생님께서 말을 이으셨어요. 다양성은 감사하지만 우리는 카페테리아 내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집에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취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동의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엘리자베스 선생님께서 방을 둘러보시며 물으셨어요. 제 심장은 귀를 때릴 정도로 뛰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까요? 만약 잘못된 말을 해버리면 어떡하죠? 제 영어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하기에 부족하면 어떡하죠? 그러다 어느 학부모님의 손이 번쩍 들었어요. 네, 앤더슨 부인. 엘리자베스 선생님께서 그분을 지목하셨어요. 한 여성 학부모님께서 일어나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들 타일러가 지난주에 집에 와서 한국 김밥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친구가 나눠준 김밥을 맛보고 난 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저희가 함께 레시피도 찾아보고 토요일에 우리 방식대로 만들어봤는데 가족 모두에게 좋은 활동이었고 그 한 끼로 평소 일주일 동안 먹는 야채 양보다 훨씬 많이 먹었어요. 제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타일러는 하영이의 김밥과 초콜릿 푸딩을 교환하겠다고 했던 아이였어요. 그분의 어머님께서 우리를 옹호해 주시다니.
또 다른 분의 손도 들렸어요. 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제 딸 엠마가 계속 김을 사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김밥 소녀의 도시락이 지금까지 본 것 중 제일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클라크 선생님의 미소가 다소 딱딱해졌어요. 네, 문화적 인식은 중요하지만. 그러자 앞쪽 자리 근처에서 스미스 선생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끊으셨어요. 실례합니다만 하영이의 선생님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영이가 이런 한국 도시락을 싸우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 반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호기심 많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음식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브라이언 존슨 선생님께서는 자리에 앉은 채 불편해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영양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외국 음식들이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외국 음식이라는 단어를 듣자 제 안에서 뭔가 단번에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무의식 중에 손을 들고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선생님께서 놀라신 듯 보이셨지만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저는 일어나며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하게 냈어요. 제 이름은 민지 김입니다. 하영이 어머니예요. 김밥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자신감을 되찾으며 계속 말씀드렸어요. 야채, 단백질, 밥이 어우러진 완전한 식사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만드십니다. 잠시 멈추고 브라이언 존슨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아주 영양가 높습니다. 날 생선도 없고 안전하지 않은 재료도 없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음식은 우리가 문화를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하영이는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하영이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김밥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존슨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네, 김밥은 매우 영양가가 높아요. 핫도그나 피자보다 훨씬 건강한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학부모님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달 후, 저는 학교 식당에 서 있었어요. 그곳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천장에는 형형색색의 종이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한국 국기가 장식되어 있었어요. 서빙 테이블에는 제가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 요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김밥, 불고기, 잡채, 면, 그리고 야채전까지요. 참기름, 마늘, 간장 등 익숙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마치 서울의 어머니 댁 부엌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바로 오늘이 첫 번째 글로벌 점심의 날이었고 한국이 최초로 소개되는 나라로 선정되었어요. 저는 주말 내내 준비에 몰두했어요. 자원하신 학부모님들께 간단한 한국 요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각각의 요리에 담긴 문화적 의미도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정말 벌어지는 일인지 믿기지 않아요. 라고 저는 일을 쉬고 함께 해주신 마이클께 속삭였어요. 마이클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자랑스런 눈빛으로 웃어주셨어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식당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변신한 식당을 보고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코끝으로 향기를 맡았어요. 하영이는 반 친구들과 함께 들어오면서 거의 뛰어다닐 정도로 신이 났어요. 엄마! 하영이가 달려와서 외쳤어요. 모두가 한국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나 마치 연예인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하영이가 친구들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시연하러 다시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잡으세요. 저렇게가 아니고요. 라고 하영이가 차분하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 브라이언 존슨 선생님께서 김밥 한 접시를 들고 다가오셨어요. 김 선생님 하시면서 살짝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아이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야채를 먹고 있어요. 음식은 정말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힘이 있네요. 엘리자베스 클라크 선생님도 다가오셨어요. 한국 국기가 프린트된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 모습이 인상적이셨어요. 정말 멋져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항했던 건 잘못이었어요. 모두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세요.
다음 달에는 이탈리아 요리를, 그 다음 달에는 멕시코 요리를 준비할 예정이에요. 학부모님들도 벌써 자원하고 계세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스미스 선생님께서 교실로 초대해 주셨어요. 김 선생님, 정말 멋진 일을 시작하셨어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가끔은 한 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로 축하를 했어요. 마이클은 꽃을 사오셨고, 하영이는 미국 최고의 한국 요리사에게 라고 적힌 카드를 만들었어요. 엄마, 모든 걸 바꾸었어요. 라고 하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고, 식사를 즐겼어요. 엄마 덕분에 모두가 다 좋아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사 온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진정한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란다. 우리 아가라고 말했어요. 다음 주에는 지역신문에 학교의 새로운 글로벌 점심 프로그램에 관한 기사가 실렸고, 하영이와 제가 함께 김밥을 만드는 사진이 실렸어요. 학군의 여러 학교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저는 지역 행사에서 한국 요리를 시연해 달라는 초대를 받기도 했어요.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냉장고에 붙이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처음엔 제 딸을 위해 만든 단순한 점심 도시락이 이제는 한 지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제 자리가 여기에 있다고 느꼈어요. 때로는 세상의 진정한 자신을 나누는 것이 가장 용감한 일이에요. 제게는 한 줄의 김밥이 단순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의 의미가 되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